안녕하세요. 광주 북구에 위치한 강남부동산입니다. 최근 광주 부동산 유튜브부터 네이버 카페까지 첨단 3지구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근 열풍인 첨단 3지구, 도대체 왜 열풍일 수밖에 없는지 남은 분양 예정 단지부터 분양가 입지에 대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아주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3지구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판교를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국가주도 산업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룰 거니 기다려 주시고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보시면 좌측부터 의료산업단지, 국립심내혈관센터, AI 과학기술단지 등이 들어오고요. 항공뷰를 보시면 우측으로는 주거단지, 좌측으로는 산업단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쪽을 자세히 본 사진이고요. 옆에는 장성 나노기술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논밭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첨단 3지구 정말 괜찮을까요? 란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항 3가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거주 용도도 있지만 자산의 성격이 강하죠. 특히나 한국의 경우 유독 심한 편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비금융 자산은 부동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은 자산의 64.4%가 비금융자산에 있습니다. 주변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미국의 경우 28.5%, 일본의 경우 37%임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자산을 투자하는 비중이 아주 높다. 아니 광적일 정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자산 증식에 필요한 3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렴한가? 두 번째, 입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실거주하기 좋은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라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봐보겠습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보려면 우선 광주 분양가를 봐봐야겠죠? 최근 광주 분양가 추이입니다. 연도별 평당 가격인데 광주 전체 평균은 1,719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4.4% 상승했고요. 특이사항은 102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수는 평당 862만 원에서 2,190만 원으로 15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 22년 가파르게 상승하였는데요. 왜 그런지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당 지표는 2015 공사비 평균값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 시점 공사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3년 7월은 150.44로 2015년에 비해 약 1.5배 공사비가 비싸졌습니다. 특히 2020년, 21년, 22년은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 시기가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2023년 7월은 2020년 7월과 비교하더라도 약 27% 상승하였는데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번 자료를 보시면요. 이번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개선 목소리가 높으며 이는 결국 비용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겠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저렴한가? 인데 해당 자료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 가격표입니다. 대부분 평당 가격이 1,600만 원을 넘고 있고요. 특히 상무 센트럴 자이는 2,729만 원으로 비싸다고 누가 사냐 논란이 컸던 단지고요. 그에 비해 첨단 3지구 분양인 히스테이트와 풍경채의 경우 분양가가 1,500만 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재지가 장성인정은 참고해야겠지만 신축의 첨단지구 구축들의 수요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국가주도 산업단지라 각종 인프라 구축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바로 앞 호남고속도로, 광주 외곽 순환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산업단지 지도인데요. 여러 산업단지가 있으며 첨단 3지구 개발 전인 2023년에만 종사자 수가 5만 4천 명이고요. 추가로 첨단 3지구 완성 시기에는 3만 5천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냐는 질문도 있어서 뉴스를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4,900억 규모로 카카오 데이터 센터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광주에서는 첨단 3지구에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게 뭐가 좋은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2023년에 분양한 다른 지역 국가주도 산업단지를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3월에 분양한 고독자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배우 주거단지로 파사 A타입의 경우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월에 분양한 청주 힐데스하임은 테크노폴리스 배우 주거단지로 44.3대 1의 경쟁률이고요. 4월에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평당 3,60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으며 누가 넣냐 했지만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과가 나온 첨단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주도 산업단지에는 청약시점 참가자들이 좋게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실거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제1풍경채 모두 대단지라 커뮤니티도 잘 갖추어져 있고 시공 브랜드도 좋다 보니 신축을 찾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실거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124에서 건설 브랜드가 집값 영향에 있는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93.5%가 영향이 크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더군다나 순살자이, 흐르지오, 통뼈 캐슬 등 최근에 지역보다는 브랜드로 아파트를 인식하는 경향이 좀 더 커지다 보니 더더욱 관심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예정 단지입니다. 분양이 시작된 1블럭, 2블럭, 5블럭은 제외하고요. 3, 4블럭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분양인 A, 6, 7, 8블럭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블럭은 아직 입찰하지 않아서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